입니다. 네. 자, 지호님. 네. 이번에 보면요. 우리가 출구조사를 했잖아요. 네.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겼고 이거가 유일한 지금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표라는 게 이제 이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출구조사를 연령대별로 지지정당을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때 아주 관심 있는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해놓고 네. 또 거기서 남녀로 세부적으로 분류한 건데, 자 20대를 보면요, 일단 남녀 구별을 안 했을 때 민주당 찍은 사람들이 59.3%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이 35.4%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대에서 무려 24% 정도를 진 거예요. 네. 24%를 졌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 24%를 졌는가 봤더니 20대 남자는, 20대 남자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요. 뭐죠? 20대 남자가 26.6 네. 이 민주당이고 31.5가 저거는 비례대표죠. 비례대표예요. 네. 비례대표. 죄송합니다. 비례대표 말고. 그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를 보여줘야죠. 네. 지역구. 네. 출구조사 지역구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역구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20대 남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46.4%. 네. 국민의힘이 47.9% 붙어 맞아요. 있어요. 붙어 있죠. 근데 20대 여성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69.9%.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25.3%.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대선 때는 어땠죠? 대선 때는 2대 남에서 10몇 프로 이기고 2대 여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졌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대에서 2.3%를 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요번에는요 24%를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 대선 때에 비해서 10배 이상 진 거예요. 차이가. 네. 20대에서. 그런데 그때는 2대 남에서는 많이 이겼잖아요. 대선 그렇죠. 때는. 근데 요번에는 붙었어요. 네, 붙어버렸죠. 민주당 46.4, 국민의힘 47.9. 근데 2대 여에서는요 격차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네네. 격차가 더 커졌어요. 이게 거의 몇 퍼센트예요? 45% 차이가 났어요. 네, 맞아요. 45% 차이가. 30대도 좀 비슷합니다. 30대는요. 30대 남자가 46% 민주당, 48%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한 2%포인트 더 높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힘은 30대에서 저게 좀 높아요. 자, 그런데 여성을 보십시오. 여성을 보면 민주당이 58%,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5%.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저기서도 거의 한 23%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40대, 50대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워낙 뭐 민주당이 다 앞서니까 볼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하고 있는 20대, 30대에서 이 여성층, 네. 그다음에 남성층의 어떤 지지도 대선 때 비해서 많이 약해졌고, 그렇죠. 여성층은 더 심각하게 지금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요번에 페이는 결국 2030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이제 관외 투표입니다. 네. 이게 관외 사전 투표.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엑스폴 조사지만 사실 요 수치가 그대로 사실은 관외 이제 사전 투표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출구조사는요 당일 그 현장에서 지역 본투표하는 거죠? 본투표 한 사람하고 본투표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투표장에서 투표하고 나올 때 5명 중에 1명씩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1번 하면 그다음에 6번 하고 11번 하고 16번 하고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샘플을 채우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사전 투표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전화 조사를 해가지고 네네. 보정을 보정을 해갖고 합계를 한 수치가 저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그 세부 내역보다 중요한 거는 2030에서 이번에 완패했다. 2030에서 완패했다. 네. 그러니까 30대도요 남녀 구별 안 하고 보면 30대가 민주당이 52.8%, 국민의힘은 41.9%, 11% 진 거예요. 20대에서는 24% 지고 30대에서는 11%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 아까 우리 김준혁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김준혁에 대한 어떤 이 성적 비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았고, 네. 특히 민주당은 뭐 이 성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굉장히 문제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대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을 찍었을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송호근 교수가 네. 오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많이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분노가 도덕을 이겼다. 분노가 도덕을 이겼다. 그러니까 김준혁 이게 뭐 도덕이라는 말을 쓰기도 뭐한 정도로 완전히 속된 말로 개차반 아닙니까? 양문석도 뭐 비슷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도덕성 완전 빵점 아닙니까? 뭐. 근데 그거를 알아요. 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그거보다는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 한 대 회초리를 내려쳐야 되겠다 하는 분노가 그 에너지가 더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도덕을 이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여성에서 왜 저쪽이 더 많이 나왔느냐. 지금 2030은요. 꼰대 문화 진짜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가면 하이어라키가 있지만 거기 하이어라키에 따른 위계질서에 따른 존중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갑질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진저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우리 이제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국정 운영의 큰 방향에서는 맞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어쩌고저쩌고 다 맞잖아요. 그런데 약간 검사 출신으로 약간 뭐 일방통행이다. 독주한다. 좀 고집이다. 고집이 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가 이번에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또 분위기를 많이 이제 띄우긴 했는데 문제는 20대, 30대의 어떤 특화된 정책적 접근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군 월급 뭐 200만 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비동의 간부 강간죄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있었는데 특히 20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포커스를 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 아예 정부가 정말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그게 뭐 언뜻 뭐 자녀가 몇 명 나면 셋째부터 뭐 등록금 한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진짜 요즘 이 우리 대학생들이 알바해서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이 발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확 그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안는 건데 사실 그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이게 뭐 바쁘게 움직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딱 포커싱이 안 된 것 같아요. 즉 20대를 위한 어떤 그들의 아픔, 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사회 진출에 대한 어려움, 뭐 이 채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물가 문제라든지 또 대학 등록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이번에 선거 때 뭔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뭔가 저는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요즘 알바 자리도요. 이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별로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등록금 걱정을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설해 줬다면 저는 이번에 20대들의 표가 좀 왔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 정권을 한번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회초리를 한 대 때려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을 빼놓고는 2030조차도 그 기류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댓글로 보내주신 분들이 이제 뭐 2030이 또 그 부모가 4050이니까 뭐 그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들의 어떤 아픔 또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지방선거 때 보면 20대 유세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들로 구성된 이제 그들이 나와서 자유 발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조직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뭔가 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저런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로 이게 그쪽으로 확 쏠려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재작년이었나요? 아니 3년 전에 오세훈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을 큰 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잖아요. 네. 재보궐 선거 박원순이 죽어갖고 그때 청년 유세단이 있었어요. 맞아, 청년 유세단이 있었죠. 청년 유세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2030 세대에게 많이 어필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획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충청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은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분야는 다 빨간색인데 얘네는 그래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힘의 우세인데 이번에 빨간색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전, 충청, 세종이 사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종 두석은 아예 다 민주당이고 이 세종 그 각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는데 결국 새로운 미래한테 표가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뭐 얻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11석 중에서 민주당이 8석, 국민의힘이 3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의석을 좀 잃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의석을 잃어버렸고 대전 같은 경우도 7석 전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 버려서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도 7대 빵, 이번에도 7대 빵. 그다음에 이제 충북은 똑같고요. 예, 충북은 똑같고 근데 충남에서 공주, 청양, 부여 네. 여기를 뺏겼고 충남 아산갑 뺏겨갖고 이 충청에서 지난 4년 전에는 8석이었는데 이번에는 2석이 더 줄어갖고 6석이 된 거죠. 네. 네. 자,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오늘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일단 대전 같은 경우는 R&D 예산에 대한 것들이 참 컸다고요? 네, R&D 예산이 컸어요. 그다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뭐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역풍이 불면서 안 좋게 작용한 핵심적인 이유도 R&D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전 충청권이 이 이제 기술 이거 뭐 이제 연구단지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고 그 관련돼서 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D 예산을 이번에 이제 그 물론 뭐 우리가 누수를 막아야 되겠지만 이걸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좀 이 R&D 예산을 좀 깎았던 게 그게 사실은 이 대전 충청 지역에 꽤 여론이 안 좋게 작용했다. 이런 이제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마 이제 카이스트 졸업식 때 이제 그 뭐 경호원들이 좀 이제 그 뭐 이렇게 입을 막고 나가는 뭐 그런 어떤 이 일이 있으면서 그것 또한 조금 이제 지역 여론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세종시 이전 문제, 분원, 국회 전체 이전 문제 네. 이걸 좀 더 일찍 이제 좀 우리가 냈더라면 네. 꽤 정치 전략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그게 먹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말 정도에 한번 치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 R&D 예산 문제도 그때 R&D 이권 카르텔을 그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연구 그 과학기술계 전반적으로 다 그 좀 분노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뭔가 딱 그 이권 카르텔 이거 혁파해야 되는데 그때 정밀 타격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그 옆으로 애꿎은 선량한 뭐가 나오지 않도록 네. 아주 정밀 타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걸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정밀한 접근법 이게 이제 필요하다. 결국 나중에 보면 정말 이게 딱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네. 문제를 해결하는 좀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선 때는 이제 윤 대통령의 고향이 공주 아니에요. 네. 윤기준 교수님이 공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는 충청이 이겼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선 때는 그 2030도 비까비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엔 바뀐 거죠. 원래 이게 충청과 2030. 연구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 등을 돌린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고 뭐 하면서 이 전문직들이 상당히 이제 좀
이번에 여당한테 좀 각을 셌던 이런 부분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지 전쟁에서 조금 우리가 밀렸어요. 네. 이미지 전쟁. 그러니까 대통령을요, 실제 이상으로 우리 대통령이 보면 굉장히 이제 가슴이 넓고 푸근하고 잔정이 많고 사람들에 대한 그 동정심이랄까 뭐 그런 거 진짜 많은 사람이고 훈남이고 그런데 거의 뭐 폭군처럼 이게 악마화를 했잖아요. 네. 폭군처럼. 예? 악마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대통령 그 PI 그 저기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 좀 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앞으로는요 이게 저기 홍보라는 게 홍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농담을 요새 PR이라는 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그 순수함, 진정성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이거 알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거기서 이미지 전쟁에서 좀 밀렸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보면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여전히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MBC 여전히 지금 뭐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뭐 김어준 뭐 등등 해서 저쪽 좌파 유튜버가 아주 영향이 큽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10,000명 조금 넘어가시는데 김어준은요 하루에 한 방송하면 거의 30만 명이 봐요. 그리고 조회수도 뭐 150만, 200만까지 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확산력 이런 것들에서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와 관련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문제 지적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잡히면 그냥 저쪽은 일사불란하게 이걸 퍼나르고 알리고 하는 데는 정말 선수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 이게 정말 재주가 없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홍보 시스템, 그다음에 이걸 전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나마 몇 개 있는 이 보수 유튜버들을 사랑해 주시거나 응원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아무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은요 대부분 일반 방송 그 종편들 이렇게 잘 안 보시고 유튜버나 보시고 또 안 보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아마 홍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많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키워 주셔야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걸 빨리빨리 좀 전파하고 국민적 여론을 확산하는 이게 만들어지는데 저쪽은요 일사불란하게 그냥 팍 전달해 버리니까 거기서 이 대파는 문제도 보십시오. 딱 MBC가 그거 하면서 이 좌파 유튜버들이 전부 다 떠들고 의원들이 떠들고 저는요 정말 희한한 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이 없어요. 진짜 입이 없어요. 이분들은 페이스북도 안 해요. 뭘 떠들지도 않아요. 특히 영남 그 의원분들 아니 그렇게 쉽게 당선되나 놓고 뭐 페이스북도 안 해요.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입장도 안 올려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유심히 봤습니다. 진짜요. 제가 이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은데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응원을 한다든지 뭐 문제를 확산시킨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그냥 아무도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요. 참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진짜? 시간도 많을 텐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많은 지금 영남 지역 의원분들이 다들 입 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그냥 뭐 논쟁이 되건 문제가 되건 간에 그렇게 떠들어대고 어디 저 유튜브 나가서 막 떠들고 말하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들 하는데 왜 도대체 입 다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음번에 또 당선되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투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보면서 국민의힘 당뇨 조직도 지금 보니까 거의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영남권 의원들 입도 없고 도대체 뭘 싸우겠다는 의지도 없고 진짜 제가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이번에 한번 좀 우리가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